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에서 IB반을 담당하고 있는 권서정 강사라고 합니다.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IB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가을 학기에는 어떤 교재들로 공부를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주로 담임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는 권서정 강사라고 하고 제 수업에서 주로 고전 작품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코티칭 하시고 계신 원어민 선생님들께서도 문학이랑 모두 전공이 관련된 이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랑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단편 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들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고나 자사고 같은 독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이제 필독서가 다양한 장르를 읽게끔 장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본인의 이제 진로와 인트레스트랑 연계 지어서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NS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제중학교에 지금 현재 이제 재학 중에 있거나 국제고, 외고, 전사고를 입학을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고나 이제 자사고 등의 난이도 높은 수행에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내신에 이제 포함되는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독서 노트 적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디베이트 하는 수업이라든지 조금 난이도 높은 에세이를 쓰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인문학 수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문학적인 리딩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지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서양 철학의 흐름과 같이 이제 사회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는 독해 강화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작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서 디스커션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준비하는 세컨더리 리딩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비문학적인 리딩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을 그걸 토대로 하면서 스피킹도 늘게 되고 라이팅도 최대한 많이 아이들이 쓰는 것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제 수업에서는 매번 라이팅 세션이 있어서 첨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자사고랑 특목고에서 나온 입시 질문, 그 내신 질문이자 대입 입시에도 사용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성찰적인 부분에서 연결시켜서 작품을 이해한 거를 얘기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IB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학기에는 제 수업에서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고전 작품을 읽게 했고요. 빅토리안 시대의 소설이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 반에서는 단편 소설은 아니지만 뭐 레드 스카프 걸이라 해서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수업하기 전에 숙제로 할 거는 각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작품이 2개인 만큼 각 작품 2개에 따른 리딩이 따로 정해져 있겠죠, 과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3개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때 최대한 그래도 다양한 작품들을 읽게 하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3개에서 4개의 챕터를 제 수업에서 숙제로 나가는데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느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때까지는 숙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아이들이 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리딩 숙제가 끝나면 아이들이 독서 노트를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체적으로 월북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첫 번째 독서 노트는 이제 4개의 챕터를 읽으면서 그 4개의 챕터에서 장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누가 나왔고, 자세하게 줄거리랑 개요가 어떠한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과 클래스 디스커션을 할 때 본인이 어떤 흥미로운 주제들을 발견을 했는지를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제 comprehension question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17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줘요. 그래서 comprehension question이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은 줄거리를 확인하는 게 제일 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줄거리를 대충 읽어온 게 아니라 실제 원서를 페이퍼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바로 답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문에서 발췌한 인용문으로 힌트를 줘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유추 능력을 기르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실제로 그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또는 뒤이어서 나올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짧은 지문을 주고 이 짧은 지문에 대해서 지문 분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가져온 게 이제 경치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지금 묘사되는 경치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등장인물의 복잡한 신경을 어떻게 투영해서 잘 반영해서 묘사가 되었는지 조금 이제 다른 요소, 다른 문학적인 요소랑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그 퀘션 넘버 1부터 17 또는 20까지 한 문제당 하고 디스커션하고 지나가고, 이 리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름 학기 같은 경우는 뭐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뭐 자아, 초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원서를 읽는 거에 프로이디언 리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든지 하는 비문학적인 요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커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였는지는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물론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짧은 에세이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마 쓸 때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디스커션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할 때는 아이가 진짜 문예체로 영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예체로 영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세이의 기본 형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그 포맷을 조금 많이 예의주시해서 아이들을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논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얼마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는지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지나고 나면 에세이 어사이먼트가 나가요. 그래서 이 에세이는 조금 길어서 500단어 정도의 에세이고요. 한 달 반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거나 여기서 더 발달시켜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학생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는데요. 물론 뭐 문법적인 교정이라든지 어색한 표현, 뭐 사고 논리 이런 것도 다 당연히 하는 거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그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실수가 지문 분석에만 치우쳐서 그 지문 분석만 하고 그 분석에 대한 본인의 리딩이나 해석을 더하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1차원적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문을 왜 그 부분을 분석하게 되었는지, 무의식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1대1로 선생님이랑 조금 면담 아니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거를 이끌어주고 거기에 아이들이 좀 더 풍부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리라이팅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에도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 수업에서는 이제 고전 작품으로 샬럿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를 공부할 예정이고요. 분량은 앞에서 보셨던 것과 되게 비슷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개의 챕터를 읽기를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독서 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 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반은 초현실적인 장르의 그 단편 문학을 많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중2, 3은 이제 공포의 철학이라고 해서 공포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이야기에 실제로 등재가 되었는지, 인용이 되었는지,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가에 대한 공부를 제일 처음 수업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안 잉글랜드에서 다른 여성 작가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페미니즘은 현대의 페미니즘이랑 어떤 방향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인 에어는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 넷플릭스에 가면 그 영화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필름 애답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영화랑 다른지, 그 다른 점이 무엇이고 이유가 뭔지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인 에어에 대해서 재해석한 현대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작품을 다 일일이 읽지는 못하지만 약간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줄거리를 읽으면서 어떻게 재해석됐고 그 재해석하게 된 배경에는 또 후기 식민주의라는 다른 이론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1, 2, 3 모두 3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고요. 5시 반에서 8시 반 공부를 하고 이제 네이티브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각각 1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